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I 특입니다. 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네, 다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자, 이 TVI텍 같은 경우도 엄청 큰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주가라는 게 그런 큰 시세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최근에 주가가 7월 들어서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죠? 네. 6월 말에 그 소송건 재료, 그죠? 네. 그거 나온 이후에 재료가 별다른 게 없었고 첫 만남 이후에도 재료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첫 만남에서 뭐 성사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밀려 내려왔는데 이제는 재료가 다시 나올 시점이 됐죠. 그죠?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거래가 바닥을 만들면서 그런 이후에 주가 바닥이 나올 듯이 양봉을 슬쩍 만들었어요. 소양봉입니다마는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보면은 뭔가 좀 차트 모양도 그렇고 재료적인 측면도 그렇고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의미가 있는 타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에 대해서 극저평가된 부분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요런 부분들 좀 보면서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달에 더블 정도 낼 종목, 자, 요 종목을 제가 같이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네, 요번 시간에 잘 들으시고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지금 일단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거 자 봅시다. 지금 이걸 지우고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죠? 거래가 계속 줄면서 주가는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 거래가 줄을 대로 줄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주가 바닥이 이제 조만간에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양봉을 만든 걸로 봐가지고는 그런 패턴이 나온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차트라는 것이 우리가 뭐 100% 믿을 건 못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고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기관 외인 동향을 보면 기관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금융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금융 투자. 금융 투자는 좀 단타 창구고 중장기 투자는 안 하는 창구라 조금 이제 설득력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DB 하이텍은 어떤 쪽이 주도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그런 패턴이죠. 지금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정도로 보면 빨간선 외인들이 팔 때 주가는 또 스금스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내릴 때 외인들은 좀 팔긴 했어요. 네. 개인은 큰 변화가 없었고,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도를 하는지 지금 현재는 주체별로 보면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개인들이 좀 주도를 했죠. 기관하고 같이 이제 했습니다. 뭐 근데 기관은 뭐 금융 투자도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인 큰 손이 좀 시세를 주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외인 동향보다는 개인 동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서 끌어당기면 뭐 좋은 시세 뭐 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좀 주도하는 느낌도 없지 않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공매도 비중이 이제 높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DB하이텍 자체의 본질이 괜찮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이라는 몸통이 큰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공매나 대차와 같은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라고 보지 말자는 거죠. 몸통이 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지금 현재 좀 무시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큰 몸통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큰 힘을 우리는 믿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해를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결국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한진카라고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지금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위쪽으로 몇 배 시세 날 수 있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드렸고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요거를 잘 그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그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전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보면 2018년도 그때부터 이제 한진칼이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KCGI가 참여했던 한진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몇 배 시세 냈죠.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KCGI가 참여를 했을 때 그때 결국 호반건설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나갔죠. KCGI가. 그때 우리가 전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2018년 그게 9월인가요? 그죠? 네, 2018년 9월인 것으로 2018년 11월이었죠. 11월. 자, 요때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볼 때도 뭐 여기까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세 답을 났나요? 세 답을 그래놓고 조정받고 결국 여기까지 가가지고 결국 밑에서부터 따진다면은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 여기부터 따지면 한 대여섯 배 정도, 그죠? 그 정도의 큰 시세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한진칼의 사례를 볼 때 적어도 이런 정도의 패턴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뭐 물론 한진칼이란 기업 자체하고 DB하고 똑같은 볼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거죠. 단순하게 봐서는 여기까지 한 3배 정도 냈고 토탈로 봐서는 한 5배 정도. 그죠? 이 정도의 6배까지 봐야 되나요? 그 정도의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가장 지금 중점을 둬서 볼 것은 이 5만 원대부터 일단 출발했다고 볼 때 3배 정도 시세면 뭐 한 돈 15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로 봐도 지금 뭐 1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는 논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죠?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금 그 올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작년 이전에는 상당히 더 높았죠. 뭐 40%까지 갔었어요, 40%. 근데 좋다 이거야. 20%라 치자.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그 어떤 목표 주가 계산할 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목표 주가 계산을 할 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ROE가 20%다. 그러면은요. 이 PBR 이거는 2배 정도. 요게 이제 적정 주가입니다. ROE가 30%면은 PBR 3배.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주당 자산 가치가 한 46,000원이다라고 친다면은 PBR이 2배까지 가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PBR이 지금 1.25배야. 그죠? 그 2배면 얼마예요? 46,000원에 2배면 한 9만 원. 그러니까 돈 10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부채 비율 26% 무차입 경영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봐요. 단순하게. 자산 가치로 볼 때 ROE를 고려해서 자산 가치로 볼 때 1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5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 거야. 이 강성부 펀드 재료 말고도.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진칼 사례 보면은 15만 원 정도 간다 이거야. 근데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야. 여러분.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강성구 펀드가 지금 현재 그 발을 담근 초기 단계지 이게 뭐 경영권 분쟁이 끝나가는 단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강성구 펀드가 그만큼 이 기업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제 오너 자체가 아무래도 좀 갈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KCGI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오너 문제를 해결하면은 보다 투명한 회사,
보다 더 발전이 될 회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좀 나쁜 인식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쟁을 통해서 DB하이텍이 그 사업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소모적 분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외국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흠집이 자꾸 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등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경영권이 불안해진다. 뭐 이런 논리에 마이너스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약점이에요. 결국 이것을 극복을 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간다면 중장기적으로 DB하이텍은 자기 본래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펀더멘탈적인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마찰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DB하이텍이 결국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어떤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 이제 지배 구조를 투명화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강선부 펀드는. 그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그 강성부 펀드가 얘기하는 게 맞긴 맞아요. 어쨌거나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강점이 있고 더군다나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 원래 가치대로 주가가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흔들린 거 보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런 차트의 논리에 지배돼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차트도 하나의 꼴이에요. 아까 공매가 꼴이듯이. 그리고 이 DB 하이텍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거대한 몸통입니다. 몸통. DB 하이텍의 가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몸통이 좋으니까 이 꼬리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아까 공매나 대차의 논리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감 잡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아닙니까? 이 영상이니까 제가 어떤 굵은 흐름을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으로 뭐 이런 조정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 견디기도 힘들 것이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전략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이고 좀 전략적인 실전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사인 이런 것들은 이 영상에서 보다는 역시 여러분과 저와의 그 SNS에서 거기서 좋은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문자죠. 뭐 문자가 얼마나 그 편하고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하이텍 이렇게 종목명을 적어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실시간 사인을 좀 드리고 지금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제한된 시간이기도 하고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사적인 자리라면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죠? 뭐 그리고 속보 같은 건 물론이고요. 영상에서는 속보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뒷부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이걸 신청을 해 놓으시면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 DB 하이텍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잘할 수 있는 이 도구를 미리 신청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되잖아. 카톡방에서 뭐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자 카톡방 주소 받아가지고 제대로 매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꼭 하시자고. 이거 그렇게 이걸 하시면서 영상을 또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종목명 DB하이텍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중요한 방송 드리는데 응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 문자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거 저 선호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뭐 고민사항이라든가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제가 더블 정도를 낼 수 있는 이번 달에 더블 정도 낼 수 있는 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듣고 대박 수익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 주를 하는 게 아니죠.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건이라든가 PC 수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요 종목은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3만 원 내지 5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 하면서 쭉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의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 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당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더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